사주는 원칙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식 같은 원칙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 글자를 확인해 보면은 내가 사주를 제대로 뽑았는지 제대로 뽑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태산입니다. 오늘은 책을 한 권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는 책들입니다. 명리학자라면은 무조건 한 권 정도 가지고 있는 만세력인데요. 만세력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가 보는 이제 만세력은 좀 어떤 만세력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여러분들 각자 만세력 하나씩 가지고 계실 겁니다. 명리를 공부하다 보면은 요즘 같은 경우는 이 만세력을 보지 않고 그냥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핸드폰에서 핸드폰을 뽑아가지고 생년월일만 입력시키면 핸드폰을 뽑아서 이제 우리가 사주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만세력이라는 것이 이제 사라져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날로그보다는 디지털이 더 좋고 아날로그는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아날로그를 쓰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뭐 디지털화 돼서 뭐 디지털을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그런 이런 시점에도, 우리 사주를 공부하는 그런 시점에서 핸드폰으로 뽑아서 이렇게 작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빨리 뽑아서 빨리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원칙과 정석을 좀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이 만세력을 가지고 사주를 뽑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상담을 할 때 뭐 사주를 뽑는다 그러면은 일단은 만세력으로 뽑아보고 핸드폰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다시 재차 확인을 한번 해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라는 경우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주를 뽑다 보면은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만세력도 매 마찬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핸드폰도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뭐 야자시 조자시도 있고 막 그런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오늘 하고 싶은 것은 사주에도 공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공식은 잠깐 여러분들 보시면 다 아는 그런 내용들이지만 한번 제가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한번 써볼까요? 오늘은 날짜가 보니까 2022년 그러니까 4월 11일입니다. 11일. 지금 시간이 3시 정도 되죠. 3시. 22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3시 정도 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연, 월, 일, 시로 사주를 한번 뽑아 볼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사주를 뽑아 보면은 2022년도가 이제 이민년이죠. 입춘이 지났으니까 이민년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은 이제 진월이 지났으니까 갑진월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11일을 보니까 일진으로 보니까 양력으로 11일을 보면 갑오라고 써졌습니다. 갑오라고 써보겠습니다. 갑오가 되고, 여기 시는 해시고, 천간에 나온 것은 나중에 이제 또 설명을 하겠지만 이게 이제 을목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보면 이제 만세력을 보고 이렇게 사주를 뽑을 수 있다는 거죠. 사주만 뽑을 수 있냐? 사주를 뽑지 않고 이제 운을 잡는데, 운은 어떻게 보냐면 이 월운을 기준점으로 해서 운이 시작을 합니다. 시발점은 이제 시작하는 출발점은 어디냐면 월운입니다. 근데 어떻게 출발하냐? 순행하고 역행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남자는 양간일 경우 순행하고 여자일 경우는 역행하고, 여가 연을 기준점으로 해서 순행과 역행이 작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만세력을 보면은 이제 사주 우리가 보면은 모든 것이 다 나와 있는데, 만세력을 보면은 여기 숫자가 남자 운이 8대 운으로 돼 있어요. 그럼 8, 18, 28, 뭐 38, 48, 58 뭐 이렇게 운이 이제 계속 가는데, 이게 이제 이민을 기준점으로 해서 갑진월부터 나가기 때문에 운이 이제 갑진, 그 다음에 을사, 그 다음에 병호, 정미, 무신, 기유, 그 다음에 경술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 6개밖에 안 쓰냐고 물어보면은 더 쓸 수가 있죠. 근데 6개 정도만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더 많이 써지겠죠. 58 넘어가신 분, 58에서 68 넘어가신 분들은 계속 쓰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 같은 경우는 대운수를 이제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2대운이 됩니다. 2, 그 다음에 12, 22, 32, 42, 52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왜 이걸 설명하냐면은 공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공식을 한번 찾아보겠다는
된다는 거죠. 여자 같은 경우는 음남양녀는 순행하고 양남음녀는 역행한다.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는 연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양이니까 역행을 한단 말이에요. 역으로 가는 겁니다. 갑진부터 역으로 가면은 여기에 뭐냐면 계묘가 됩니다. 계묘. 진 앞에 계묘죠. 그 다음에 이민. 계묘 전에는 이민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됐습니까? 신축 경자가 되겠죠. 신축 경자. 그 다음에 기해 무술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가 대운이라는 거죠. 대운입니다. 여기도 대운이고 여기는 이제 남자의 대운이고 여기는 이제 여자의 대운이다. 이렇게 이제 써놨습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렇게 써놨으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주를 핸드폰으로 뽑아서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맞았는가 틀렸는가를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확인을 하냐? 내가 사주를 잘 뽑았는가 뽑지 않았는가를 이것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 확인 자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월을 보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월은 보면 천간에서 이 월은 있잖아요. 여기 봐보십시오. 첫 번째 1, 2, 3, 4, 5. 그러니까 대운이 다섯 번째 대운의 천간과 월의 천간은 어떻게 되냐면은 합이 됩니다. 합운이라, 합기대운이라 서로 이제 합하는 그런 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토하고 간목은 합해야 된다는 거죠. 합해진다는 거예요. 천간에서 갑기합이라고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 대운 숫자가 다섯 번째 대운 숫자는 무조건 합이 돼 있어요. 여기가 기토가 안 나오면은 대운을 잘못 뽑든지 사주를 잘못 뽑든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자 사주는 그렇게 되냐 안 되냐? 여자 사주도 매 마찬가지로 다섯 번째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가 이제 기토가 올라오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는 뭐가 되냐? 합이 된다는 거죠. 합이. 그래서 합기대운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모든 월간에 있는 글자하고 다섯 번째 대운은 합하는 대운이다. 그러니까 그게 사주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지지는 어떻게 확인하냐? 지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이 여섯 번째 대운하고 여섯 번째 대운하고 월지하고 이게 뭐가 되냐? 서로 이렇게 보면은 충이 돼 있습니다. 충. 그러니까 진하고 술하고는 충이죠. 진술충입니다. 지지에서 이제 충이 되죠. 여기는 지지는 충이 되고 천간은 여기다 쓸게요. 합이 됩니다. 합. 이건 다섯 번째. 지지는 여섯 번째. 그래서 여기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자 사주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가 이제 술토가 되죠. 그래서 월지하고 뭐가 되냐? 충이 된다. 이걸 이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걸 기억하고 난 다음에 사주가 제대로 뽑아졌는지 안 뽑아졌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주 간단하지만 혹시 알고 계신 분들은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르신 분들은 이걸 활용을 해서 내가 사주를 제대로 뽑았는가 안 뽑았는가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사주는 공식이 있다, 원칙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사주는 원칙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식 같은 원칙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 글자를 확인해 보면은 내가 사주를 제대로 뽑았는지 제대로 뽑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음에는 또 더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